자, 시뮬레이션 동작 한번 볼게요. 준비, 레이디, 스텝, 1, 2, 와이드. 이런 식입니다. 준비, 와이드 샷에 대한 리턴 준비, 들어가고, 스텝, 스플릿, 1, 오른발, 2, 왼발. 그렇죠? 이런 식이죠. 자, 바디 쪽 중앙볼 어떻게 합니까? 자, 들어가고 몸 쪽으로 온다면, 거기서 그냥 받아서 그냥 칩니다. 발을 움직이냐, 1, 2를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치는 거예요. 앞발만 나가면서 이렇게 치기도 하죠. 아니면, 좀 더 바디 쪽에 붙으면, 여기서, 레이디의 스텝, 앤, 왼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치죠. 이런 식으로. 이거냐, 아니면, 그냥 툭 밀어주는 형태. 포트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T존에 오는 볼은 백핸드로 갈 때 1, 2, 왼발, 오른발 이런 식의 컨택을 하죠. 자, 그러면 스텝에 대한 것들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피딩 한번 볼까? 자, 가볍게 연습이야. 야, 지금 왜 그래? 긴장하지 말라고. 자, 좀 더 길게. 자, 오케이. 와이드. 셋, 둘, 셋. 그렇죠, 이거죠. 예, 완벽하네요. 좋습니다. 자, 준비. 자, 와이드 따라, 와이드 아니고, 자, 따라하고, 1, 2. 그렇죠. 지금 이 리턴입니다. 앞으로 들어가면서 몸을 턴. 테이크 라켓을 빼는 게 아니죠. 여기서 라켓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걸 쫓아오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스텝인 하면서 1, 2. 몸통만 턴한 상태에서 피니시, 팔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와이드 레이디 자세, 토스 올라가면 스텝, 1. 뭐 지금 폴트자 지금. 야, 폴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아무리 좋은 서블러도 이 라인을 넘으면 폴트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느낌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서브에 대한 속도와 구질에 따라서 리턴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리턴의 위치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상대에 따라서 항상 변화돼야 합니다. 전술은. 그런데 상대 서브가 너무 세면 당연히 좀 더 물러야죠. 많이 튀거나 많이 셀 경우는 뒤에서, 포트 같은 경우 좀 더 뒤에서 안정적으로 리턴을 보낸 후에 그 다음 볼에 대한 것들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상대가 서브가 셉니다. 자, 좀 더 뒤로 물렀죠. 거기서 스텝인, 1, 2.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자, 다시요. 자, 위에 목을 고정하고 스텝인, 1, 2. 이런 형태로 들어가죠. 손목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때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쓸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쳐야 돼요. 밑에서 쓸어 올린 느낌으로. 그래서 밀고 간다에보단 조금 더 강한 느낌. 때리면 안 되면 때린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자, 그건 때린다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쓸어 올린다. 면을 만든 다음에 만들고 여기서 다시. 자, 이거 아니죠. 예. 자, 면을 만들고 스텝인, 1, 턴.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쓸어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에 대한 선택은, 자, 볼게요. 여기서 조금 더 퍼트 때는 저는 코스에 대한 선택보다는, 그렇죠. 내가 보내고자 들어오는 서브에게 줄 거냐, 전위에게 줄 거냐면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식에서 우리는 전위를 피해서 리턴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실제로. 그래서 크로스 싸움을 많이 하죠. 단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드를 잘못 치면 빈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크로스 싸움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크로스 공을 크로스로 치는 게 결대로 치는 느낌이에요. 도는 공을 같이 돌아 치니까요. 그래서 크로스에 대한 리턴을 얼만큼 잘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준비. 자, 또 올라가고 보고 공을 추적하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쓸어 올리는 느낌으로 딱 다시 컨택 해볼게요. 멈추는 느낌 둘. 여기서 그렇죠. 들어 올리는 거죠. 쓸어 올리는 겁니다. 턴, 샷. 왼발을 디디면서. 자, 중요한 건 스트로크가 좀 다른 스텝은 뭐냐면 봐보세요. 스트로크는 이걸 쫓아갈 때 아니요. 피딩 해주세요. 자, 이렇게 걸어서 완벽한 서브가 들어왔네요. 이렇게 걸어서 왼발을 놓고 이렇게 치는 거죠. 이게 스트로크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리턴의 형태는 보세요. 스텝인, 오른발, 왼발. 그렇죠. 이렇게 오른발, 왼발 교차하면서 치는 게 중요하네요. 이 스텝을 연습을 해야 돼요. 다시요. 그래서 1, 2. 그렇죠. 1, 2.
교차하면서 발을 디디면서 임팩트를 때리는 거예요. 왜? 공간에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푸시하면서 볼을 치는 겁니다. 자, 다시요. 각이 벌어지는 거를 이렇게 가서 여기서 왼발을 놓고 이렇게 치는 형태들은 이제 초보자들이 한 형태들이고, 자, 리턴의 스텝은 간결하게 1, 2, 오른발, 왼발. 그렇죠. 디디면서 빵! 때리고 다시 리커버리. 이런 형태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바디로 오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가운데로 오는 거. 스텝인. 그렇죠. 그냥 나갑니다. 그렇죠. 오른발 안 디뎌요. 그냥 놓고 거리가 맞으면 그냥 나가면서 치면 돼요. 간단하죠. 다시. 네. 이런 건 빠졌죠. 보세요. 좀 더 몸쪽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텝인 후에 왼발이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가는 동작에서 땅! 이겁니다. 1, 2냐? 아니면 여기서 이거냐? 이거냐죠. 와이드는 오른발. 그러니까 축이 되는 볼을 쫓는 첫 발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백핸드 T존에 왔을 때 어떻게 하나 볼까요? T존. 자, 볼을 보고 예측하고 보고 1, 2. 그렇죠. 폴트였죠. 아무리 강력한 서브도 이 라인을 벗어나면 폴트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시 준비. 스텝인 1, 2. 잠시 쳐져요. 준비. 자, 또 쌀 때 오케이. 스텝인 1. 다시요. 자, 1, 2. 들어가면서 1, 2 들어가면서. 근데 이거를 백핸드를 잘 못 치는 분도 굉장히 많죠. 동호인 중에. 그냥 리턴 오잖아요. 저는 그냥 로브 올립니다. 자, 예전에 그랬어요. 처음에 알아도 못 때리는 로브를 만들었죠. 어떻게? 자, 보세요. T존에 오면 가볍게 보고 있다 나가면서 이렇게 좀 죽죠. 맞아 죽습니다. 예, 다시요. 1, 이거 다시 2, 1, 2 들어가면서 해야 돼요. 들어가면서 해야 몸이 들어가는 걸 보고 뇌가 상대가 전이가 몸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승모근 힘이 들어가요. 공격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들어가면서 하는 게 스텝 인 하면서 언더로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어떻게? 다시 4 준비. 둘, 셋.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센터로 돌릴 수 있고 아니면 상대의 백발리가 백하이발리가 굉장히 취약하죠. 될 수 있으면 백핸드 하이발 쪽 뒤로 넘겼어요. 그리고 네트 대시 하거나 아니면 준비를 한 이런 전술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다 한 번씩 오면 드는 듯게 하면서 그냥 담가주기도 하죠. 전술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주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들 것이냐 줄 것이냐로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죠. 좀 더 다양한 리턴의 방식들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세컨드 서브 같은 건 어때요? 치벤 차지도 하죠. 그냥 어프로치엔 발리도 하죠. 이렇게 붙어서 스텝인 들어가서 발리로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컨드 서브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따로 돌았어요. 왜? 한두 번 한 바퀴 그 서브를 느껴보면 이 사람이 스핀력이라든지 속도가 거의 나와요. 그리고 좋아하는 코스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실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우리 동호인들은 특히 안정적으로 샷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세컨드 서브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느는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스를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코스를 비워놔요. 안 넣는 코스로 비워놔도 그 코스로 넣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엄청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넣는 세컨의 속도 그리고 스핀에 대한 거 슬라이스냐 탑스핀이냐 그리고 길이에 대한 것까지 계산이 되면 세컨드 서브는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거죠. 자, 세컨에 대한 공략법 한번 더 볼게요. 앞으로 제가 전진하는 걸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자, 세컨드 서브 한번 볼게요. 자, 세컨을 받을 때 어때요? 좀 더 앞쪽에 전진하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포스트와 세컨에 그걸 똑같이 받는다는 건 동호인 쪽에서는 선수들은 다르지만 동호인들은 실제로 속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실제 선수들은 세컨과 포스트에 대한 길이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스핀에 대한 차이가 많죠. 세컨은 스핀을 더 많이 올릴 뿐이지 스핀을 많이 넣으니까 속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운드는 많이 튀죠. 그러니까 그런 속도에 대한 부분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극보를 예측하고 트래킹 하는데 더 쉽다는 겁니다. 자, 동호인들은 훨씬 쉽죠. 준비 좀 더 앞으로 붙습니다. 세컨 들어오면 준비 1, 2 앞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여기서 때립니다. 여기서. 그렇죠. 그냥 저는 앞으로 들어가면 거의
베이스라인에서 한 3m 앞에서 쳐버려요. 그러면 상대가 서브 듣고 고개 들면 그냥 고개 들면 볼이 지나가는 형태로 많이 했죠. 둘. 그렇죠. 이 나가면 다 폴트잖아요. 왜? 서브에 대한 공간적인 제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에 대한 압박을 주는 거죠. 그렇죠.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 이 정도에서 컨택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컨은. 저 그렇게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볼을 따라서 들어가면서 골을 때리는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많이 합니다.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시요. 준비. 예측하고 볼을 보고 유심히 예측을 하죠. 자, 상대방의 토스가 올라올 때 공에 대한 방향을 보고 그렇죠. 그냥 들어가면서 때리는 겁니다. 완샷, 완킬이 완성되는 거죠. 완샷, 완킬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세컨에 대한 부분까지 공략하는 방식들 조금 더 어떻게 했어요? 자, 세컨을 앞으로 들어갈 때는 스텝인 그리고 어떻게 오른발이 이렇게 전진했죠. 와이드 그리고 앞에 프론트 앞으로 나갈 때는 그냥 여기서 워킹 스텝으로 그냥 들어가면서 때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컨 서브를 오른발을 어떻게 단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발리에서 많이 본 느낌 아닙니까? 스플리브 1, 2 똑같은 형태예요. 언더스핀 좋아 이건 그대로 이 느낌에서 1, 2 스윙 발리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리턴 연습할 때 공중에 띄워준 스윙 준비하고 스윙 발리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게 실제로 스윙 발리, 드라이브 발리가 리턴하는 스텝과 같다는 거예요. 거의 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스윙 발리 연습하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떤 연습들을 하냐면 자, 형 PD님 이쪽으로 이제 넘어옵니다.